안녕하십니까. 대구 가톨릭대학교 소프트웨어 시스템 연구실의 전인석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제너럴 싱글샷 타깃리스 앤드 오토매틱 라이다 카메라 익스트린식 캘리브레이션 툴박스입니다. 근데 제목 그대로 라이다와 카메라 사이의 외부 캘리브레이션을 범용적으로 한 장의 데이터만으로 타겟 없이 완전 자동으로 수행한 오픈소스 툴박스를 제안한 논문입니다. 이제 목차입니다. 발표 순서로는 소론, 관련 연구, 제안 방법, 실험 결과, 결론입니다. 토론입니다. 라이다 카메라의 외부 캘리브레이션부터 이제 무엇인지 정리하겠습니다. 외부 캘리브레이션은 라이다와 카메라 두 센서의 좌표계 사이에 변환 행렬을 추정하는 과정입니다. 라이다 좌표계의 한 점이 카메라 좌표계에서는 어디에 대응되는지를 알려주는 변환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변환이 필요한 이유는 센서 퓨전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라이다가 측정한 3D 거리 정보와 카메라가 측정한 색상 정보를 결합하려면 두 좌표계가 정확히 정렬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픽셀이 3D 점에 대응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렬된 데이터는 자율주행 차량 위치 추정, 환경 매핑, 주변 객체 인식 같은 응용에 활용됩니다. 그런데 이 캘리브레이션을 쉽고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툴박스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저자들은 이 점을 센서 퓨전 시스템 개발의 큰 장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캘리브레이션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각각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타겟 베이스드 방식입니다. 체코보드나 툭스 제작한 구조물 같은 캘리브레이션 타겟을 사용한 방식인데 사용자가 직접 특징점을 어노테이션하거나 여러 위치에서 데이터를 촬영해야 하는 수동 작업이 많습니다. 둘째로는 모션 베이스드 방식입니다. 두 센서를 움직이면 각각의 움직임 궤적으로부터 변환 행렬을 계산한 방식입니다. 센서 간의 정밀한 시간 동기화가 필수인데 일반 웹캠처럼 동기화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 각 센서의 움직임을 정확히 추정해야 결과도 정확합니다. 셋째, 씬 베이스드 방식입니다. 타겟 없이 주변 환경 자체를 보고 캘리브레이션한 방식인데 환경의 기하학적 특징에 의존적입니다. 특징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캘리브레이션이 실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위 한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목의 네더나와 또 동일하게 되는데 우선 범용성은 이제 회전식 비반복 스캔라이더와 그리고 피놀, 어안, 전방위 카메라까지 다양한 센서들을 지원합니다. 둘째로는 타겟레스, 타겟 없이 주변 환경의 구조와 텍스처만으로 정합니다. 셋째로는 이제 싱글샷, 단 한 쌍의 라이다 카메라 데이터만으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여러 쌍을 쓰면 정확도는 더 올라갑니다. 넷째, 오토매틱 슈퍼글루라는 딥러닝 매칭 기법을 사용해 2D, 3D 대응점을 자동으로 찾습니다. 슈퍼글루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연구입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방식 좀 더 깊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타겟 베이스드 캘리브레이션입니다. 먼저 타겟 베이스드 방식은 이제 카메라 내부 캘리브레이션과 가장 유사한 이제 정통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인데 이제 타겟 위에 같은 점이 라이다에선 3D 좌표로 카메라에선 2D 픽셀로 측정되는데 이 3D, 2D 대응을 여러 개 모아서 두 좌표계 사이의 변환 행렬을 계산합니다. 한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라이다와 카메라 양쪽에서 모두 안정적으로 인식되는 타겟을 만들기가 까다롭습니다. 카메라는 무늬가 설명해야 되고 라이다는 형태가 뚜렷해야 되는데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사용자가 직접 특징점을 어노테이션 하거나 여러 위치에서 데이터를 촬영해야 하는 수동 작업이 많습니다. 다음은 모션 베이스드 방식입니다. 로봇공학과 이제 핸드 아이 캘리브레이션과
유사한 원리입니다. 이제 핸드 아이 캘리브레이션은 이제 로봇 팔 끝에 카메라를 달았을 때 로봇 손과 카메라의 좌표계 관계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두 센서가 한 몸에 단단히 붙어 있으니까 로봇 손이 움직인 만큼 카메라도 똑같이 움직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이제 쓰는데, 같은 원리로 라이다와 카메라의 움직임 궤적을 각각 추정하고 두 궤적이 일치하도록 변환 행렬을 계산합니다. 이 방식은 두 센서의 시야가 겹쳐지지 않아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정밀한 시간 동기화가 필수라서 동기화가 어려운 하드웨어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각 센서의 움직임 추정 정확도의 결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씬 베이스드 방식이고, 이제 이 논문도 여기에 속합니다. 타겟 없이 주변 환경의 정군과 이미지 사이의 일치도를 평가하는 방식인데, 이 안에서 또 다시 이제 인다이렉트와 다이렉트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강접 방식은 이제 두 센서의 엣지 같은 기하학적 특징점을 먼저 추출하고 그 특징점의 투영 오차를 계산합니다. 특징점이 풍부한 환경이 필요하고 표면이 표면인 표면의 텍스처 정보는 대부분 버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직접 방식인 다이렉트 방식은 이제 특징점 추출이 없이 픽셀 밝기와 점의 강도를 직접 비교합니다. 다만 이제 라이다 강도와 카메라 밝기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를 빼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호 정보량 그리고 그것을 더 발전시킨 NID라는 지표를 사용해서 두 데이터의 성격 차이를 이제 극복하게 되는데, 이 논문은 이제 NID 기반의 다이렉트 방식을 채택하였고, NID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놓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핵심인 제한 방법입니다. 전체 시스템 일단 두 가지 원칙으로 일단 설계되었는데요. 이제 다양한 센서 모델을 지원한 범용성, 그리고 사용자 개입을 최소화한 완전 자동화입니다. 파이프라인은 3개의 모듈로 구성됩니다. 데이터를 가동하는 이제 프리 프로세싱, 그리고 대략적 변환 행렬을 추정하는 대략적인 변환 행렬을 추정하는 initial guess, 그리고 그 결과를 픽셀 단위까지 정밀하게 맞추는 refinement입니다. 이제 각 모듈을 차례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세 모듈이 각각 무엇을 하는지 먼저 요약하겠습니다. 프로세싱에서는 두 가지를 합니다. 라이다 데이터를 누적해서 고밀도 정군으로 만드는 고밀도화, 그리고 NID 정합 성능을 높이기 위한 히스토그램 평탄화입니다. 그리고 이니셜 게스에서는 가상 카메라로 라이다 강도 이미지를 만든 다음 슈퍼 글루로 카메라 이미지와 2D, 3D 대응점을 자동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삭과 투영 오차 초기화로 초기 변환 행렬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파이먼트에서는 카메라 시점에서 보이지 않는 점들을 제거하고 NID 지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환 행렬을 정밀화합니다. 이제 각 단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하나하나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프로세싱의 첫 단계는 이제 데이터 고밀도화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회전식 라이다를 예를 들면 논문에서 이제 OS1-64는 이제 64개 레이저 빔이나 수직으로 배치된 한, 회전하면서 이제 환경을 스캔하는 이제 라이다입니다. 그런데 한번 스캔은 이제 슬라이드 위쪽 그림자처럼 수평 띠의 형태를만 찍히고 그 띠 사이는 비어가 있어서 매우 희소합니다. 이 상태에서 환경에 이제 기하학적인 정보나 텍스처를 추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프레임의
전근들을 이제 누적해서 좀이라는 전근을 만드는 전 처리가 필요합니다. 슬라이드 아래쪽 그림을 보면 이제 누적 후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전근을 누적한 후에 이제 더 텍스처가 더 훨씬 더 풍부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만 여러 프레임을 단순히 쌓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라이다가 움직였다면 프레임마다 이제 좌표계가 다르기 때문에 움직임을 정확히 추정하면서 정합해야 합니다. 네, 회전식 라이다의 경우 라이다를 수초간 위아래로 움직이며 점을 누적시키는데 여기서 두 가지 핵심 기술이 사용됩니다. 첫째는 이제 CTICP입니다. 이제 Continuous Time ICP,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또 연속 시간 ICP입니다. 근데 또 그 전에 먼저 ICP는 이제 Interactive Cross-Set Point의 약자로 이제 두 정군에 정합하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한 정군의 각 점에 대해 다른 정군에서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아 짝을 짓고 그 짝들의 거리 합이 최소가 되도록 이제 회전과 이동을 조정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제 문제는 한계는 라이다가 이제 한 번 스캔하는데 약 100mC가 걸리는데 그 사이에 라이다가 계속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차량이 시속 30km로 달리면 이제 100 100mC 동안 이제 80cm를 이제 이동하게 되므로 스캔 시작점과 끝 지점에 측정한 점들이 서로 다른 위치 기준이 되어 정군이 이제 왜곡이 됩니다. 이제 CT-ICP는 이제 라이다의 자세를 한 시점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표현해서 이 왜곡을 보정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스캔 시작과 그리고 끝 자세를 동시에 최적화하고 그 사이에 두 자세를 부드럽게 이어져서 그 두 사이를 이제 부드럽게 이어져서 채워줍니다. 네, 둘째는 이제 아이복스입니다. 이제 아이복스는 이제 인크리멘탈 복셀, 즉 뭐 정심적으로 갱신된 복셀입니다. 근데 이제 CT-ICP는 이제 매 스캔마다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아야 하는데 누적된 점이 수십만 개가 되고 더 늘어나게 되면 이 탐색 속도가 엄청 느려질 겁니다. 그래서 아이복스는 이제 공간을 작은 정면체 격자로 나누어서 각 격자 안에 점들을 저장하는 구조입니다. 이 정육면체 한 칸을 복셀이라고 부르며 이제 2D 픽셀에 대응되는 이제 3D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 두면은 가까운 점을 찾을 때 전체를 딱 찾지 않고 해당 복셀과 인접한 복셀 몇 개만 보면 되므로 이제 탐색 시간이 좀 빨라집니다. 한편 리복스 같은 비반복 스캔 라이다는 이제 회전식과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영역을 채우는 스캔 패턴을 가집니다. 그래서 별도의 움직임 보정 없이 정지 상태에서 스캔을 누적하기만 해도 고밀도화가 됩니다. 이제 고밀도화한 다음엔 데이터 정교화로 즉 히스토그램 평탄화입니다. 이제 이미지 밝기 분포를 고르게 펴주는 기법인데 예를 들어 이제 사진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서 한쪽에 몰려 있거나 아니 어둡다 싶으면 히스토그램 평탄을 하면 그 값들 이제 사진 전체에 퍼뜨려줘서 조금 다시 밝아지게끔 만들 수 있는데 명암 대비 같은 걸 올려줄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을 고밀도화된 라이다 강도 이미지와 이제 카메라 이미지 양쪽에 적용하게 되는데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이제 뒤에서 나중에 사용할 NID 지표가 데이터의 강도 분포가 균일할 때가 가장 좋은 정합 성능을 내기 때문에 이제 즉 정밀 등록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네, 라이다 전처리가 이제 끝나면 이제 전처리가 다 끝나게 되면 이니셜 게스 단계입니다. 첫 작업은 3D 정군을 이제 2D 이미지로 바꾸는 것인데, 이제 이 변환이 필요한 이유는 뒤에서 쓸 슈퍼 글루가 2D 이미지 매칭용 신경망이기 때문에 3D 정군을 직접 매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카메라로 이제 점군, 즉 포인트 클라우드를 투영해서 라이다 강도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때 강도 이미지와 함께 포인트 인덱스 맵도 같이 생성하게 되는데, 각 픽셀이 원래 어떤 3D 점에서 왔는지 기록해두는 자료입니다. 나중에 2D에서 대응점이 발견됐을 때 그 픽셀의 3D 좌표를 바로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2D, 3D 대응을 만드는 데는 이제 핵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가상 카메라로 정군을 투영할 땐 라이다의 시야각에 따라 투영 모델을 다르게 선택해야 됩니다. 이 논문은 시야각을 자동으로 추정해서 모델을 고르게 해주는데, 이제 먼저 시야각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킥컬이라는 알고리즘으로 점군의 이제 콘벡서를 추출합니다. 콘벡서는 이제 점들을 모두 감싸는 가장 작은 블록의 다면체인데, 평면으로 비유하면 이제 음, 못 못 여러 개를 이제 받고 바깥쪽에 고무줄을 두를 때 만들어진 이제 도형이랑 비슷합니다. 이 외곽 위에 이제 라이다 원점 기준으로 각도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두 점을 찾으면은 그 각도가 라이다의 최대 시야각이 됩니다. 근데 추정한 시야각에 따라 투영 모델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제 시야각이 150도보다 작으면 일반적인 피놀 투영 모델을 적용하고, 이제 평면에 투영하는 익숙한 방식입니다. 근데 150도 이상이 되면은 정사각형 투영 모델을 적용합니다. 세계 지도처럼 이제 360도 전체를 직사각형 한 장으로 펼치는 방식인데, 이제 넓은 넓은 시야각에서 발생하는 왜곡을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제 이렇게 라이다 강도 이미지와 카메라 이미지가 준비되면 이제 둘 사이의 대응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슈퍼글루 파이프라인을 합니다. 이제 이 슈퍼글루는 두 단계로 동작하게 되는데, 첫 단계로는 일단 슈퍼 포인트입니다. 두 이미지 각각에서 특징점과 디스크립터를 이제 추출하는 신경망인데, 이제 특징점은 코너나 모서리처럼 시각적으로 두드러진 점이고, 디스크립터는 그 점 주변의 시각적 특성을 가진 특성을 숫자 벡터로 압축한 표현입니다. 같은 지점을 다른 각도에서 봐도 비슷한 디스크립터가 나오도록 학습되어 있어서 두 이미지의 특징점이 같은 곳인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슈퍼글루입니다. 이제 두 이미지의 특징점을 그래프 신경망으로 매칭하는 모델입니다. 단순히 디스크립터 숫자가 비슷한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미지 안에서 특징점들이 이제 어떤 위치 관계로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두 이미지 사이에서 어떻게 짝지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사진이 사람이 사진을 비교할 때 이 모서리 이제 창문 옆에 있다랑 같은 주변 배치까지 보고 판단하는 거랑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여기서 쓴 이제 가중치로는 이제 메가딥스라는 이제 데이터셋으로 사전 학습된 것입니다. 같은 장소를 이제 다양한 각도와 조명에서 찍은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반화 성능이 좋아서 결과적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도 2D, 3D 대응성을 이제 자동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여기에는 이제 한계가 또 존재하게 되는데, 네, 슈퍼글루는 원래 카메라 사진끼리 매칭하도록 학습된 모델입니다. 우리가 매칭하려는 것은 이제 카메라 이미지와 라이다 강도 이미지라서 두 데이터의 성격이 조금 근본적으로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의 대응점을 얻으려면 매칭 인계값을 매우 낮게 설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계값을 낮추면 잘못된 매칭, 즉 이상치가 다소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슬라이드 그림에서 이제 초록색의 올바른 매칭과 그리고 빨간색의 잘못된 매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잘못된 매칭이 이제 훨씬 더 많게 되는데, 네, 따라서 이 이상치를 강하게 걸러내는 알고리즘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이 이상치를 걸러내기 위해 이제 로테이션 올리 렌삭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렌삭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렌삭은 이제 이상치가 이제 많이 섞인 데이터에서도 이제 올바른 모델을 추정하는 대표적인 방식인데, 동작은 단순합니다. 데이터에서 이제 무작위로 일부만 뽑아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에 잘 맞는 데이터가 몇 개인지만 셉니다. 그 과정을 수십에서 수백 번 반복한 뒤에 이제 가장 많은 데이터가 동의를 하는 모델을 채택합니다. 이 상치들은 이제 서로 일관성이 없어서 이제 우연히 같이 뽑힐 확률이 낮으므로 이제 결국엔 올바른 데이터로 만든 모델이 선택되고, 이제 이 논문은 이제 6DOF 변환을 한 번에 풀지 않고 회전만 먼저 추정합니다. 회전만 풀면 이제 단 두 쌍의 대응점만으로도 추정이 가능해져서 렌삭이 더 빠르고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2D 키포인트와 3D 라이다 점으로부터 네, 베어링 팩터 계산을 하게 되는데, 네, 베어링 팩터는 이제 센서 중심에서 각 점을 바라보는 방향만 나타내고 단위 나타내는 단위 팩터입니다. 근데 이 단위 팩터는 거리는 빼고 방향만 남기면 평행 이동에 영향이 사라지게 되고 회전 관계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무작위로 뽑은 두 쌍의 베어링 팩터로부터 이제 최소 자승법으로 회전 행렬을 빠르게 추정하게 되는데, 그 회전 행렬에서 오차 큰 대응점을 이상치로 걸러냅니다. 이제 회전을 이제 구한 다음에는 완전한 6자유도 변화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6자유도는 6DOF refinement인데, 이제 6DOF는 이제 3축 회전과 3축 평행 이동을 합한 6개의 자유도를 말하는 건데, 걸러낸 대응점들을 사용해서 투영 오차를 최소화하는 변환 행렬을 찾습니다. 투영 오차는 이제 3D 라이다 점을 현재 변환 행렬로 카메라에 투영했을 때 이제 제대로 대응되는 2D 픽셀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제 이 최적화에는 이제 레벤바크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이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3D 포인트가 2D 픽셀에 투영될 때 발생하는 오차를 이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코시 러버스 커널을 추가로 적용하게 되는데, 이제 이 커널에 적용하게 되면 일반적인 오차 계산은 이제 오차가 클수록 이제 그 영향이 제곱으로 더 커져서 이상치 하나가 결과를 크게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코시 커널은 큰 오차 영향을 완만하게 억제해서 걸러내지 못하고 남은 이상치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정밀 등록을 위한 신뢰성이 높은 초기값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초기 값을 구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리파이어먼트 단계입니다. 이제 먼저 가려진 점을 제거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한 가려진 점은 이제 라이다와 카메라는 이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시점도 다릅니다. 그래서 라이다에는 측정되었지만 카메라 시점에는 보이지 않는 물체, 카메라 시점에선 다른 물체 때문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점들이 이제 존재하게 될 텐데, 이제 이런 점들까지 그대로 투영하면은 잘못된 대응이 생겨서 캘리브레이션 결과가 나빠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깊이 버퍼 테스트를 사용합니다. 이제 현재 변환 행렬로 라이다 점들 이미지에 투영하고, 이제 각 픽셀에서 카메라와 가장 가까운 점 하나만 남긴 뒤에 나머지 이제 제거하게 됩니다. 뒤쪽에 가려진 점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제거가 돼서 카메라 시점에선 실제로 보이는 점들만 남기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단계 이제 정밀 등록의 핵심이 이제 NID입니다. 네, 정보 이론 개념이 포함된 것이므로 이제 좀 차근차근 설명하게 되면은, 앞서 말했듯이 라이다의 반사 강도와 카메라의 픽셀 밝기는 분포 특성이 달라서 단순히 수치를 빼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호 정보량 MI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MI는 두 데이터가 함께 변하는 패턴을 측정하고, 그리고 측정하는 지표로 있습니다. 이제 한 데이터의 값을 알았을 때 다른 데이터의 값을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라이다 강도가 특정 값일 때 카메라 밝기도 일관되게 어떤 범위에 몰린다면 둘 사이에 MI가 큰 것일 겁니다. 이제 밝기 절대 차이가 아니라 패턴 일관성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두 센서의 성격 차이를 이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MI 자체는 거리 함수가 갖춰야 할 수학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 논문은 MI를 이제 정규화한 NID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 쓰는 NID는 이제 결합 엔트리 높이로 정규화해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거리 촉도가 되면서 MI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두 센서의 일치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엔트로피는 데이터가 얼마나 다양한 분포에 있는지 나타낸 정보 이론 지표입니다. 정리하면 이제 NID는 두 센서 데이터가 얼마나 잘 맞는지를 하나의 거리값으로 나타낸 거고, 값이 작을수록 이제 잘 정합된 상태입니다. 이제 NID를 정했으면 이제 NID를 최소화하는 변환 행렬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NID는 이제 히스토그램을 거쳐서 계산되기 때문에 미분이 깔끔하게 정의되지 않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기울기 정보를 쓰는 일반적인 최적화 방법은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넬덜 미드 최적화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미분 정보 없이 동작하고 비선형 함수에서도 수렴성이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동작 방식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넬덜 미드는 이제 심플렉스라는 도형을 사용합니다. 심플렉스 이제 n 차원에서 n 더하기 1개의 점으로 만든 가장 단순한 도면체입니다. 다면체입니다. 네, 6DOF를 최적화할 때는 이제 7개의 점으로 심플렉스를 만듭니다. 각 점에서 NID를 계산한 뒤 값이 가장 나쁜 점을 반대 방향으로 옮겨보고, 좋아지면 더 옮기고 아니면 좀 더 옮기는 식으로 심플렉스 모양을 바꿔가면서 최소값을 찾아갑니다. 한 가지 더
변환 행렬이 갱신이 된다면 카메라에서 보이는 점들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려진 점 제거와 NID 최소화를 한 번만 하지 않고 이제 변환 행렬의 변화량이 수렴할 때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픽셀 단위의 정밀한 캘리브레이션이 완성하게 됩니다. 네, 실험 결과입니다. 네, 실험은 두 종류의 라이다와 그리고 두 종류의 카메라 총 4가지의 조합으로 진행했습니다. 라이다는 회전식인 오스터 OS1 64와 비완복형 스캔 방식의 이제 리복스 아비아를 이제 사용했었고, 카메라는 피놀 카메라와 정방위 카메라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각 조합마다 이제 실내외 환경에서 15쌍의 데이터를 이제 수집했고, 이제 한 쌍씩 입력해서 단일샷 스캘리브레이션 성능을 이제 평가했습니다. 우선 정확도를 평가하려면은 정답이 필요한데, 외부 캘리브레이션의 정답은 직접 이제 측정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사 정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측량용 고반사 구형 타겟을 배치한 다음에 2D와 3D 타겟 위치를 사람이 직접 이제 어노테이션한 다음에 이제 그 대응의 투영 오차를 최소화하는 정밀한 변환 행렬을 구해서 정답으로 사용했습니다. 비교 대상은 이제 최신 엣지 정합 기반의 캘리브레이션 방식인데, 첫 번째 조합인 오스터 라이다와 피놀 카메라 결과입니다. 초기값 추정 성공률은 이제 15개 데이터 중에 이제 12개가 성공했고요. 실패한 3개는 환경이 이제 단조롭거나 반복적이어서 이제 대기점을 충분히 찾지 못한 경우입니다. 정확도를 이제 비교하자면 이제 기존 엣지 기반 방식은 평균 오차가 0.263m고 이제 263m 그리고 1.329도였고, 제한하는 NID 방식 기반 방식은 0.043m 그리고 0.374도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평행 이동 차는 이제 약 5배가 있었고, 회전 오차는 3.5배가 개선되었습니다. 참고로 엣지 기반 방식에는 거의 정답에 가까운 초기 값을 줬는데도 이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환경에는 이제 특징이 부족하면 좋은 초기 값을 줘도 결과가 나빠진다는 의미를 얻긴 했지만 그래도 압도적인 성능 향상의 기록이 있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조합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리복스 라이더와 피놀 카메라 조합은 이제 초기 값 추정 성공률 100%였고, 평균 오차는 0.059m 그리고 0.579도로 이제 우수했었습니다. 전방위 카메라 조합에선 한계가 나타났는데, 전방위 카메라는 시야가 넓은데 라이다 시야는 그보다 좁으니 카메라 이미지의 작은 영역만 정합에 사용되어서 성능이 약간 떨어지게 됩니다. 다만 여러 데이터 쌍을 함께 사용하는 다중 데이터 캘리브레이션을 적용하면 이제 이 조합에서도 오차가 0.011m, 0.400도까지 줄어듭니다. 단일샷에서 부족한 정보를 다중샷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논문의 또 다른 강점에서는 이제 특징이 부족한 환경에서의 강건성입니다. 기존 엣지 기반 방식은 밋밋한 벽이나 반복적인 구조에서도 엣지를 추출하지 못해 캘리브레이션에 크게 실패했습니다. 반면 제한 방식은 두 가지 이유로 강건합니다. 첫째로는 이제 슈퍼글루가 잘못된 매칭을 많이 만들어도 이제 로테이션 올리 라스 랜삭을 이제 다중 데이터 정합 과정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걸러냅니다. 둘째로는 이제 NID 기반 정합은 엣지가 아니라 픽셀 강도 데이터의 일치도를 보기 때문에 특징이 부족해도 동작합니다. 실제로
초기 값 추정이 실패한 경우에도 사람이 대응점만 수동으로 몇 개 지정해 주면 NID 정밀 등록은 환경에 관계없이 15개 데이터 전부 수렴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처리 시간입니다. 15쌍의 데이터를 전처리부터 정밀 캘리브레이션까지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네, 가장 빠른 조합은 이제 리복스와 피놀 카메라로 약 74초에 가장 느린 조합은 아우스타와 이제 전방위 카메라로 약 249초였습니다. 두 센서 모두 이제 360도 시야각이라 투영할 점이 많아 많은 조합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다만 이 툴박스는 실시간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한번 수행하는 자동 캘리브레이션 도구이므로 이제 이 정도 시간을 실용적인 이제 수준이라 봅니다. 네, 결론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제 이 논문은 이제 완전히 자동화된 범용 라이다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툴박스를 개발하고 오픈 소스로 공개하였습니다. 핵심 기술을 두 가지 요약하면 첫째 이제 인티니얼 그래스 단계에서는 슈퍼글루와 로테이션 올리 렌삭을 사용해 사람의 개입 없이 2D, 3D 대응점을 자동으로 추출했고, 둘째 리파이먼트 단계에선 가려진 점 제거와 NID 기반 정합으로 픽셀 단계의 정밀한 캘리브레이션을 달성했습니다. 실험에서는 단 한 쌍의 데이터만으로도 기존 엣지 기반 방식보다 정확도와 강건성이 모두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연구는 까다롭다는 라이다 그리고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센서 퓨전 시스템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연구라고 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